네, 레드캠프 앞으로 2주에 한 번 격주로 만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식구가 되셨는데요. 국민의힘의 조정훈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고정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이제 회식에도 초청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식을 언제 할지는 기억은 없습니다. 예. 아무튼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총선 백서 TF 또 단장도 맡고 계신데 관련 질문부터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또 언제 나와요, 백서는? 뭐 지금 뭐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고요. 이제 저희 목표는 6월 중하순쯤. 중하순쯤? 네. 근데 주요 발표, 주요 검토 내용, 그다음에 제안을 이제 언론에 공개하고 발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순리상으로는 백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표 경선이 치러지는 게 순서상 맞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죠? 저희도 그 순리를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지금 가속 페달 밟고 있다. 네, 뭐 그렇죠. 팀을 나눠서 뭐 어제도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설문조사 들어갔다면서요. 뭐 보니까 뭐 출입 기자, 총선 출마자, 당직자 다 아우르던데 응답률은 높습니까? 네, 제법 많은 분들이 지금 회신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설문조사 내용 가운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그 설문 내용이 포함이 돼서 이거 뭐 저격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이 나온다는데 근데 그 뭐 설문 내용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예, 뭐 아마 그 국민의힘 출입 기자 수백 분에게 저희가 설문 요청했기 때문에 다 갖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네. 보시면 이제 저는 말 그대로 이게 총선 백서기 때문에 총선에 참여했던 소위 총핵관, 총선 햅십 관여자분들 모두에게 총핵관. 네. 예. 그래서 어땠는지 우리의 총선에 필요한 뭐 공천, 공약, 전략, 여의도 연구소, 그다음에 정무, 정부 관계. 그래서 대통령실과 정부에 관한 질문도 많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선대위원장과 비대위원장 또는 비대위에 대한 질문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균형에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뭐 그 선거 지휘부였으니까 뭐 질문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겠고 네. 문제는 이제 대답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건 뭐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네. 네. 근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백서 TF 단장이시면 여기서도 욕 먹고 저기서도 욕 먹을 것 같은데. 네, 뭐 악역이라고 생각하고 손들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국민의힘하고 작년에 합당하고 네. 정말 국민의힘 체제를 개선해서 정말 확장하고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겠다. 근데 저희가 총선에 3번 졌는데요. 네. 제가 이거를 수락하면서 다시는 지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도권에서 3분의 1밖에 목표 의석을 잡을 수 없는 정당, 경기도에서 10석 중에 하나밖에 못 이기는 정당. 저는 집권 여당으로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 말고 좀 어떤 집중 면담 조사 이런 것도 하십니까? 네, 주요 관계자분들 일부는 이미 만났고요. 누구 만나셨어요? 그건 약간 영업 비밀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만나셨습니까? 안 만나셨습니까? 아직 뵙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건 약속은 잡혔습니까? 아니요, 아직은. 아직은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들을 예정이고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단장이신 의원님이 직접 이렇게 면담하시는 겁니까? 저도 뵙고 저희가 이제 그 각 평가 소위가 있습니다. 예. 담당 소위분들이 예. 면담을 하실 거고 대통령실과도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대통령실 인사도 그러니까 좀 집중 면담을 할 계획인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6월 중하순쯤으로 잡고 있다. 백서 맞습니다. 발간 시점은 네. 어떤 내용이 담기고 근데 그것이 사실은 또 그러면 이제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사실 좀 관심사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는 전당대회가 제가 경선을 치러보니까 역시 내부의 싸움이 제일 무섭다. 그렇죠. 네. 제일 힘 빠지고 무섭다. 네. 그래서 다가오는 전당대회가 저는 서로 후보 간의 네거티브 전쟁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또 27년 대통령 선거 전초전이로 비춰져서 네. 3년이나 남은 대통령 임기에 뭐랄까 다음 정권으로 이전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아니라 저희의 그 개혁안을 두고 갑론을박하는 어떻게 하면 당이 이기는 정당이 되고 혁신할 수 있을까 이걸 좀 논쟁하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네. 어차피 뭐 전당대회 과정에서 총선 패배의 원인 진단과 책임론 이야기는 안 나올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럼요. 그게 안 나오면 그게 이상한 거겠죠. 네. 오히려. 한 가지 확실한 건 저희가 운이 나빠서 진 건 아닙니다.
역시 실력 부족이었다. 그럼요. 그렇다. 운이 나빠서 진 건 아닙니다. 그걸 부정하면 이제 총선 백서를 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럼 네. 그걸 뭐 하늘 탓해야 되는데 뭐 백서까지 만들 이유가 뭐가 맞습니다. 있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결국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전망이 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그냥 그 TF 단장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의원으로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제가 의원으로서면 거침없이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예. 단장이 되니까 그리고 제가 질문 이렇게 좀 딱 범위로 좁혔잖아요. 입이 좀 무거워집니다. 저는 뭐 신중하게 잘 판단하시리라고 짐작하고요. 예. 네. 신중하게에 지금 밑줄 그으면 되는 거죠. 아닙니다. 뭐 제가 원내대표 선거도 네. 제가 누가 뭐 나와라 마라 막 이런 질문들이 막 나오길래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제발 막 유령처럼 날아다니면서 네. 누구랑 친하면 나오면 안 된다 이런 비토 정치 좀 하지 말고 자기가 더 좋은 후보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누굴 지지하든지 하는 비전의 경쟁을 만들자. 네. 뭐 당대표 선거도 누구 나오면 안 된다, 누구 나와야 한다 이런 것보다는 내 비전은 이거고 난 이렇게 우리 당을 이기는 장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선의의 경쟁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요. 네. 근데 이론적 가정으로는 만약에 전당대회 전에 백서가 나온다면 그 백서에 담겨 있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자신에 대한 평가를 보고 그게 거기에 힘을 얻어서가 되는지 아니면 그 백서의 지적에 나는 동의를 못해서 명예를 회복해야겠다라는 명분을 내세워서도 되고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백서의 내용을 해석하시고 입장을 내시든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선택이시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이제 저희가 충분히 설문 결과와 심층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담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비대위에 합류하라는 혹시 이런 제안은 안 받으셨어요? 아마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제 전화번호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전화 받은 적 없습니다. 아, 전화 온 적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럼 지금 관련 보도는 잘못된 보도입니까? 전부 다? 그럼 보도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일복이 많아도 네. 이거 하나도 지금 버겁다고 생각합니다. 좀 겸하기는 힘들다. 예. 그럼 의사도 없다는 말씀이실까요? 왜냐하면 저는 비대위원을 맡을 의사는 없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희망 같은 소리님이 조정은 그냥 다음 당 대표 나온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거야 뭐 희망의 소리의 개인적인 의견이시고요. 네. 감사한 얘기지만 지금은 제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네. 총선 백서 한번 멋있게 만들고 이기는 정당으로 가는 길을 만드는데 제 모든 걸 쏟아부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전국 현안에 대한 질문을 좀 넘어갈게요. 일단 지금 이제 그 가장 큰 관심사는 내일 모레로 이제 확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아니겠습니까? 자, 이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얘기는 좀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람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임기 2년째 되는 거지 않습니까? 2년이 지난 거죠. 네. 네, 5월 10일이 2년이 되죠. 그렇죠. 네, 그 방향, 그러니까 뭐 의대 개혁하겠다, 뭐 연금 개혁하겠다, 교육, 노동 이거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나가는 방식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불편하다, 거칠다, 뭐 이런 얘기. 충분히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뭐 국민이 이기는 정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좀 허심탄회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2년 대통령 해보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이거 좀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좀 잘 알아겠습니다. 네. 저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뭐 제가 치부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네. 남은 3년 동안 국가를 위해서 진짜 3년 이후에 또 정치하실 분 아니시지 않습니까? 네, 뭐 헌법적으로. 그래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이것만큼은 하고 싶으니 같이 도와주십시오. 이런 허심탄회한 소통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국무회의 모두 발언 때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국민인 것처럼 어떤 비춰졌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메시지가 전달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일까요? 그렇죠. 국민 이기는 정치 없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들 보시기에 부족하다 하면 부족한 겁니다. 민주주의 정치 선출직 공무원의 입장은 그걸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국민 보시기에 힘들었다, 불편했다, 아쉽다 하는 부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 나가셔야죠. 그러면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첫 번째는 역시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는 모습.
잘못이라기보단 부족한 부분. 부족한 부분 네. 일단 그거부터 좀 해야 된다. 네, 깔고 뭐 가야 된다. 여론조사의 내용이 뭐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하지 못한다면 네, 맞춰가야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기자회견에서 이 얘기도 뭐 당연히 나올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리면 법사위원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지시했다는 그 내용,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하는 어떤 지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뭐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아마 네. 제가 법사위 2년 하면서 음. 법사위에서 만났던 이원석 검찰총장은 굉장히 담백하고 검찰의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치와 거리를 두려고 무진장 애쓰는 그런 모습들. 그럼 뭐 여야 할 것 없이 다 인정했고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공격이 뭐 그런 역은 하나도 안 나올 정도였습니다. 아마 임기가 4개월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에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기가 임기 안에 그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마무리해서 새로운 검찰총장이 새술은 세부대에 담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뭐 이런 마음 정도라고 보고요. 그냥 네. 내 임기 때 불거진 거 내가 털고 가겠다. 네. 그냥 그 차원. 제가 아는 이원수 총장은 뭐 누가 전화해서 누가 지시해서 또는 그 이후에 정치적 이득 이해관계를 따져서 이거를 뭐 가속을 하든지 속도를 줄이든지 이럴 사람은 아니다라고 저는 그러면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나오는 두 가지에서 용산과의 갈등 내지 특검 방탄 이 둘 다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 용산과의 갈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검찰이 용산의 명령만 무조건 들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 예. 뭐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네, 불편부당하게 수사하겠다는 말 저는 문자 그대로 믿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면 굳이 용산에서 민정수석을 부활을 하고 거기다 지금 아마 민정수석이 김주현 전 법무차관으로 거의 결정이 된 것처럼 보도가 나오던데 굳이 그럴 이유는 또 뭐가 있습니까? 용산은. 민정수석은 뭐 검찰을 대신해서 만든 건 아닙니다. 민정수석은 뭐 진보 정당, 보수 정당 있을 때 다 있었죠. 근데 왜 그러면 굳이 검찰 출신을 기용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검찰 출신을 안 기용해야 될 이유도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진 기능을 뺀다고 했으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이유는 없잖아요. 용산 입장에서 굳이. 그럼 누가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민심 청취라고 한다면 오히려 뭐 시민 사회를 이쪽오고 그러니까 더 연결이 잘 되고 길을 열 수 있는 그런 훈련된 사람이 오히려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우리 앵커님도 이거 오래 하셨는데 한번 누구세요? 왜 이러십니까 지금? 시민사회 역할을 좀 무슨 말씀이세요? 저 속혀야 돼요. 그러십니까? 네. 돌리지 마시고. 아니 결국은 민정수석을 그 신설한다라는 이야기에는 검찰과의 관계를 고려했다고 다들 그렇게 해석을 하던데. 그럴까요? 저는 검찰이 정부 그러니까 핵심 권력의 뭐 직접적인 수단으로 남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대통령이 대통령 되신 것도 그 과정에서 예. 사람이 충성하지 않는다. 뭐 이거에 대한 국민적 인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에 선거 끝나고 선거 중에 했으면 논란이 커졌겠죠. 끝나고 남은 임기 중에 민감한 수사 마무리하겠다. 이걸 뭐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결국 생각합니다. 밀린 숙제 해결 차원이다. 네. 그러면 질문을 약간 돌려서 아무튼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는 누군가가 질문할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란 게 사실관계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 정무적 판단. 네,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도 어쩌면 그게 51%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치에서 보여지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2년 동안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셨으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가 있으시지 않을까 짐작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더 겸손하게 부족한 부분 메꿔가겠다. 뭐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러면 개인적 짐작입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경우에 따라서 김건희 특검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 표명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근데 김건희 여사 특검 그럼 내용이 너무 많아질 수 있어서 결국 도이치하고 명품백 이거지 않습니까? 뭐 명품백은 민주당에서도 지금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유감 표명 정도가 맞을 것 같다고 하고요. 유감 표명? 아니 처벌 규정이 없는 걸 처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법적 쟁점이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 신고했느냐 기관장으로 이 문제가 또 이제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건 제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시 정무적 측면에서 볼 때 최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원인을 끝까지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자라는 걸 반대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 게다가 정치인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국민의힘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이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이 어디가 가장 효과적이냐, 투명하냐인데요. 저는 민주당이 아마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공수처에 고발해서 시작한 수사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가장 애용하는 단골 고객 손님인 공수처입니다. 근데 지금은 공수처 수사 못 믿겠다고 하십니다. 뭐 몇몇 패널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규모가 작아서 이 정도 수사 못 한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럼 공수처는 뭘 하는 겁니까? 그럼 공수처 그럼 폐지하자고 동의하시면서 공수처 무용론은 동의할 테니 특검 가자고 하시든지 본인이 원해서 만든 기관에 본인이 고발한 사건을 이제 그 결론도 보지 않고 중단시키고 특검 가자. 특검을 통과하면 그 즉시 공수처 수사 중단되고 이첩되고 이거 설정하는 데 한 3, 4개월은 다들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러려니 차라리 3, 4개월 기다려서 결론 보고 부족하면 특검이든 특특검이든 하자.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김웅 의원은 홀로 남아서 찬성표 던졌잖아요. 그 선택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뭐 개인의 선택, 헌법기관으로서 개인의 선택을 뭐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네. 오히려 당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으면 어땠을까? 오히려 이것이 당론이 되는 과정에서 침묵하셨는데 예. 이것이 당론이 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 해서 좀 거침없는 허심탄회한 토론을 하셨으면 오히려 더 그분의 진심이 더 빛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추가. 그럼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서 국회로 되돌아온다고 한번 가정을 하면 국민의힘에서 어떤 법? 이 재상병 특검. 특검법.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별로 안 나올 거라고 보세요? 재표결 과정에서? 네. 왜냐면 이거는 정치 특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상병의 죽음을 막아야겠다라고 하면 다들 양심에 꺼리낌이 있겠죠. 예.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요. 양심의 꺼리낌이 아닙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2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회식할 수 있게.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조정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